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어제 밤이었죠?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가지고 내용을 그냥 직역하면은 한국은행이 그냥 차라리 국가를 운영하는 게 낫겠다. 좀 위험한데? 얘기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중앙은행이 종종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한국은행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총재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도대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는 하는 총재가 연초에 했던 신년사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하는 총재가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년사의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누군가는 왜 통화정책 목표 간의 상충관계가 갈수록 심화돼서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은 가계부채 때문에 안 돼,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집값 올라가서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왜 손발을 딱 묶어놓고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온 적이 있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잘한 거지 우리나라가 못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다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크게 성장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이유를 슈페터가 이야기했던 창조적인 파괴라는 단어를 꺼내 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서 신성장 기업이 없었던 이유는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수반되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하다 보면 너 망해, 너 이제 파괴돼야 돼 라고 할 때 생기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거나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이번에 좀 넘어가자, 그냥 이번엔 좀 넘어가,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이유로 회피했기 때문이 아닌지 라는 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경제가 이제 2% 밑도는 성장률을 보여준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절대 수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과거하고 비교하니까 뭐 이렇게 된 거야, 금리 더 낮춰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그냥 진통제로만 사용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과연 한국은행 총재가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이대로 놔두면 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생각하고 2% 성장률 이게 뭐야, 금리 내려 라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 성장률이란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잠재 성장률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200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이 5%였는데 이 잠재 성장률이 2024년 지금은 2%대까지 낮아졌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계산해보면 2025년에 1.8%, 그리고 2050년이 되면 0.6%까지 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데 나 계속 성장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15세 이상의 인구가요,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 이게 이제 마이너스거든요.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감소가 매우 명확한 상황에서 노동이 갖는 성장률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웬만해서는 잠재 성장률이 웬만해서는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금리 내려줘, 빨리 내려줘, 집값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죠. 진통제를 맞는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직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아, 나 보기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아, 나 싫어서. 아니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바뀌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든 좋은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산이 1조 달러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두 번째, 우리나라 한민족 DNA 이거 좋은 DNA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똑똑하고요. 집단 의지도 강해서 위기가 되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1700년대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더 영향력을 계속 키워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반 정도 온 거죠. 아, 냉전이 끝나고 훅 늘어났고 이게 또 반 정도 돼서 이제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중요성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혹은 중국에서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안 좋습니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DNA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야, 한국이란 나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안 돼.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우리나라의 상황 안 좋다는 거 우리가 눈 가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점도 있고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